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영어 조기 교육. 이 주제가 아직도 핫한가에 대해선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핫한 것 같아요. 보면 주변에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영어 교육에 쓰더라고요. 애 하나당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영어 유치원 있잖아요. 그러면 싸도 한 80만 원 하거든. 싸도 뭐 78만 원, 뭐 재료비까지, 교재비까지, 뭐 간식비 이것저것 하면 이제 100만 원 나오지. 그 영어 학원, 애 둘이면 200만 원, 뭐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 영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계속 영어 교육 시키고, 뭐 과외도 할 것이고. 그런데도 걔네가 영어를 또 잘하면 돈이 안 아까운데 엄청나. 제가 26살 때 대학학원에서 잠깐 영어 강사를 했는데 뭐 외고반 영어 LC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부원장님이 계셔요. 부원장님. 그 부원장님도 영어 강사였어. 저도 영어 강사고. 근데 이제 저는 LC 담당이니까 듣고 말하는 거 잘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 입시 전문이라서 그때 아마 나이가 40대였을 거야. 근데 입시 전문이니까 듣고 말하는 건 전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찍어주는 거, 사지선다 찍는 거. 그건 사실 영어 교육이 아니죠. 그게 무슨 영어 교육이냐.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1.5였어. 그 당시에 1.5. 이거는 그분 말씀이세요. 1.5라는 거. 이거 150만 원이란 뜻이야, 한 달에. 1이나 1.5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일주일에 아마 한두 번 가셨을 거야. 두 번은 갔겠지. 뭐, 얼마나 해줬겠어. 1시간 반이나 2시간 해줬겠지, 뭐. 그 당시에 엄청난 오래전이거든요. 내 나이 나오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할 텐데. 야, 이거 진짜 그 당시에 150만 원이었대. 혀가 차더라고요. 제가 혀가 차. 지금도 이렇게 안 받겠다. 지금은 너도 나도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다 그냥 과외 강사하고 영어 강사하고 학원 강사 하니까 날이 갈수록 이 과외비가 줄어드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과외비가 일주일에 한 2번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해도 적어도 뭐 적게 받으면 30만 원, 많이 받으면 40만 원, 적어도 40만 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서울대 나온 애들도 뭐야, 중학생은 한 달에 15만 원? 기껏해야 뭐 20만 원대? 뭐 그런 거 같아. 너무나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너무 그냥 과외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학원비도 떨어지고 과외비 떨어진 게 저는 너무 웃겨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야 되는데 떨어져. 이게 너무 웃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해보고 싶다 그거예요. 논해볼게요. 논해보겠다 그거예요. 자, 색깔을 좀 바꾸고, 여러분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해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월급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몰라, 대기업 다니시면 얼마 정도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원 강사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학원 강사들 월급이 200에서 300대야. 300도 안 돼. 한 달에.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모르겠어. 딴 사람들 한 300 정도, 그래 300으로 치자. 그래 300을 적정 수준으로 해서 남자랑 여자랑 둘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뭐 한 5, 600 번다고 치면, 남자 혼자 벌어도 만약에 이 정도 번다고 치면 뭐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다 떼도 남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뭐 얼마나 남을까? 최대 많이 남아봤자 한 3, 400? 뭐 남고, 이 과외비 빼고 뭐 이것저것 생활비 빼고 그러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저금할까? 참 그게 문제입니다. 한 달에 순이익이 한 3, 400이라고, 내가 저금할 수 있는 액이 3, 400이라고 쳤을 때, 요 돈을 가지고 과연 애들 영어 교육 시키고, 애들이 영어만 있냐? 다른 과목도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이면서까지 애들을 영어 조기 교육에 내가 돈을 써야 되냐? 꼭 조기 교육이 아니래도 좋아.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대학교 때 어학연수 내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논해볼게요. 자, 우선 네가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저는 국제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그 비행기 탄 거는 제주도 간 거였어요. 제주도 간 거야. 그 딱 한 번 그 비행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봤어.
저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경기도를 벗어난 적은 정말 열 손가락에 꼽아.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만 살아. 제가 역마살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잘 안 다녀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귀찮아. 몸이 좀 약하고 자주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독이 많이 남고 몸이 아프니까 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요즘에 여행기 그 TV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거 보는 게 더 재밌지. 근데 돌아다니는 게 싫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흔하디 흔한 어학연수 한 번 안 가봤다. 어학연수 한 번 안 가봤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어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왜 그 학원도 안 다녀봤어요. 저는 영어 학원도 안 다녀보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지나가지고 제 돈으로 몇 달 다녀본 거밖에 없어. 과외는 더더구나 안 해봤어. 과외, 영어 과외 저는 필요가 없었어요. 독학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됐을까? 신기해요. 저도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재능은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노력이 99%야. 제가 이제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하니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영어 발음을 딱 들으면, 아, 너는 어린 나이 때부터 영어에 노출이 됐나 보다,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들 얘기해. 난 그런 사람들 죽여버리고 싶어.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들은 상상도 못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얼마나 그 테이프 되감기 돌려감기 빨리 감기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따라하고 하루 종일 몇 시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 그게 노력의 결과지. 뭐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노출이 돼서 발음이 좋아? 꼴값 떠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다 노력이야. 노력이 99%예요. 하지만 저는 이 1%의 재능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게 무시할 건 아니더라고요. 재능이 필요해. 저는 재능이 있었어요. 나는 이게 재능인지 몰랐어. 너무 쉽게 되니까. 근데 남들은 못하더라고요. 남들은 과외하고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쑤시고 그래도 안 되는데 나도 혼자서 막 이게 되더라고. 길이 막 보여. 나중에 깨달았어. 아, 이런 게 재능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 네가 뭐길래 이런 거를 논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우선은 저의 크레덴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저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까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우선 교내에서 1등을 해야 교외에 진출을 할 수가 있어. 교내 1등끼리 모여서, 학교에서 1등 한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또 대결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1등 안 한 적도 있지만 입상은 다 했지 당연히. 난 대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또 말하기 대회 1등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토익 제가 만점은 안 받았지만 LC는 만점 받았어. 495점. 요거 내가 좀 LC가 강하거든. 내가 사지선다에 좀 약해요.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이 있잖아요. 요것도 당연히 200점 만점, 각각 200점 만점, 다 10등급을 받았어요.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 말고 그 전에 세프트라고 있었어. 요거 말하기 시험. 요것도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오픽 시험 있죠? 요것도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그 높은 레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과 대학에서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뭐 대단한 학위는 아닌데, 전 여기서 다 영어 강사로 일을 했거든. 되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대기업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교포나 원어민만 써요. 저 같은 사람, 외국에 갔다 와 보지도 않은 사람 쓰지도 않지. 우선 실력이 안 되지. 근데 저는 희한하게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교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포와 원어민과 경쟁을 했어요. 이들이 맞는 수업을 맡았단 말이야. 100%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그리고 학생들은 제가 교포인지 알았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안 하거든, 수업 시간에. 기업체에서 영어 강의를 할 때는. 저를 다 외국인으로, 교포로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한국말 못하는 척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 한국말 못하게 시켜. 왜냐면 내가 교포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좀 대접이 틀리지,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 잘한다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 대우가 틀려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한국말을 못하는 척 했습니다. 아, 지금 내 학생들
내가 그랬답니다. 그때 그렇게 연기를 했다. 근데 한국말 못하는 척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진짜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어려운 어휘 쓰면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써서 철학적으로 말을 논리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척 계속 하니까 한국말을 또 안 하다 보니까 한국말 실력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약 15년에서 뭐 과외한 것까지 치면 한 20년 대학교 때부터 과외했으니까 뭐 통역사와 이거 다시 한번 내려야겠네. 미안해요. 제가 이거를 좀 다루는 게 좀 아직 서툴러.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 신상이 거의 한 15년에서 20년간 영어를 전공했죠. 영어 교육이랑 그 다음에 영어 통번역 석사가 2개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역사와 강사, 영어 강사로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죠. 이게 저희 크레덴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뭔가 크레덴셜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공부한 지는 30년이 넘은 것 같아. 30년 정도 됐고, 영어를 공부한 건 30년.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생활을 한 거는 20년이 좀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과외한 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 영어를 가르치는 데만 이제 20년이란 세월을 보냈어요. 저는 주로 대학생, 그 다음에 성인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아이는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지인이 영어 유치원을 해서 거기서 아이 경험을 좀 했어요. 아이들 영어 과외한 적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영어 유치원을 적어도 한 2년은 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을 봐왔거든요. 애들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를 제가 관찰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영어 조기 교육. 자, 그러면 영어 조기 교육이라는 거, 이거 과연 필요한가? 영어 유치원 애들 보니까 4살 때부터 보내. 4살, 5살부터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3, 4년 뭐 이 정도 보내요. 이 정도 다녀.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다 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그러면 3년이면 애들이 보통 3년은 다니더라고. 3600만 원. 그럼 3600만 원에 애들이 2명이다 그러면 얼마야? 3600. 7200만 원. 이거를 세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영어 교육에 7200만 원을 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또 요즘에는 무슨 캠프가 되게 많아. 막 미국에 캠프 다녀오고. 그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깨지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때 영어 캠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또 뭐 연수 가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2억은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 교육에 적어도 2억. 애들 2명이다 싶으면. 아니, 1명이라도 2억이 들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정말 그냥 여러분 노후 자금으로 모으세요. 무슨 영어 교육이야. 난 이게 정말 돈 낭비라고 생각해.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저는 돈을 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는 우선 독학을 했거든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녔잖아. 학원 안 다녔지. 과외도 안 했지. 그 다음에 교재는 카피한 거, 복사한 거, 그 흑백으로 된 거, 그 복사해가지고 썼어요. 뭐 학원도 대학교 때 몇 달 다닌 거밖에 없어. 내가 대학원 다닌 거는 돈이 들었다. 근데 대학원도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교육에 투자한 돈은 제로야, 제로. 진짜 제로예요, 제로. 사실 저는 부모님이 영어 테이프도 안 사줬어요. 책도 안 사주고. 내가 용돈 모아서 샀어. 안 사주더라고. 저는 정말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할까? 이게 의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영어를 무지 잘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실력은 높지만 사실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취직 못해. 영어 잘해봤자 취직도 못하는데 뭔 놈의 영어에다 그렇게 목을 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봤을 때 우선 영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능 없는 아이한테 이게 힘들게 막 억지로 돈 들여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거예요. 저는 재능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되게 늦게 독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7살이나 9살 때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안 시켜줬으니까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알아먹으니까 재밌어 하니까 7세에서 9세면 될 것 같아. 근데 7세 미만에서는 저는 시키는 거 정말 반대예요. 왜냐면 우선 한국말이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한국말이 자리 잡기 전에 영어부터 시키면은 둘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7세에서 9세 정도면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하거든. 한국말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영어가 들어가야지 5세, 4세 이때 영어 하면 영어도 망하고 한국말도 망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영어 단어 외운 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몇 마디 하면은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돈 쓴 보람이 있어 그러는데 그 뭣도 모르는 거야. 망해. 나중에 봐봐. 나중에 나이 들면 망했다는 걸 깨닫겠대. 한국말도 망하고 영어도 망해. 그 욕심 부리지 말라 그거야. 그렇게 욕심을 부려. 이때는 애들 놀고 인성교육하고 한국말 잘 배웠다가 뭐 빠르면은 9세도 이게 늦은 게 아니지. 9세 때 하면 되잖아. 영어 재능이 있을 경우에. 근데 재능이 없는 아이는 저는 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제 생각에는 시키면 안 돼. 왜냐면 우선 돈 버려. 돈 버리고 또 하나 애 성질 버려. 하기 싫은 애 억지로 붙잡았다가 얘 시키지 마. 그럼 이런 애들은 언제 시켜? 제 생각에는 언제 시키냐면 얘가 하고 싶을 때가 없다 그러면 안 시키면 돼요. 그치고 영어 해서 뭐해? 네? 하지만 얘가 이제 영어를 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살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시험 맨날 빵점이야. 근데 요즘에는 대학이 인원 정원 미달이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대학 가잖아요. 그래 대학 갔다고 쳐. 근데 대학을 이제 들어가고 졸업할 때쯤에 취직을 해야 되면 토익 시험을 봐야 되구나 그걸 얘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영어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때는 필요를 느낄 때. 재능이 없는 아이는 스스로 필요를 느낄 때 해야 돼요. 필요를 느낄 때 하면 보통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거 몇 천만 원 부어가지고 몇 천만 원 부어가지고 억이 될 수도 있고 10년에서 15년 할 거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필요를 느낄 때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되고 한 200만 원 이하에서 끝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저는 음악도 하고 언어도 하니까 하는 얘긴데 음악과 언어는 배울 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거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strategic.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되게 strategic하게 내가 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게 느는 거예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라. 괜히 영어 조기 교육하면서. 제가 정말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떠신가요? 영어 조기 교육 하셔야겠나요?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저한테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 애가 중학생인데 공부에 손을 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를 왜 시켜? 시키지 마요. 내비둬. 먹고 놀게 내버려 두고 여행 가게 하다가 지가 나중에 이제 인생 별 볼 일 없구나 싶으면 그때 무슨 고시라 그러지? 고시 있잖아요.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제 고시 합격하면 고등학교 자격증 주는 거 그런 거 하라고.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 못 가는 사람이 어딨어. 지가 나중에 머리 튀어가지고 이제 대학 가야겠다 싶으면 그때 가면 되지. 뭔 놈에 그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에 손을 놨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영어를 10년, 20년, 30년을 했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을까?
기간이 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모국어가 있잖아요. 외국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하나만 타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래저래 악기 다 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를 제대로 못해. 외국어도 보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를 깊게 몰라. 물론 하나를 깊게 하면서 다른 거를 조금씩 하면 괜찮은데 저는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사실 영어를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다른 언어를 만지고 싶지도 않아. 요거 하나만 파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오르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실력을 늘리기는커녕.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언어라는 게 이게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경지는 뭐예요? 원어민처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돼요, 사실. 안 돼. 재능이 없는 사람은 더더구나 안 될 뿐더러 재능이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보기에 교포 되기 바로 직전 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원어민보다 다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어민이라고 다 영어 잘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할 것이며 책을 얼마나 잘 읽고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글쓰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어민도 엄청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랑 비교는 못 하겠지. 근데 좀 어리벙벙한 원어민보다는 제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국어가 이 외국어가 모국어가 될 수는 없어요. 내 것처럼은 안 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악기를 다루듯이 정말 테크니컬한 면에서 정말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교포는 그냥 외국인이잖아요. 원어민이랑 같다고 봐야 돼. 이 교포들은 원어민이랑 같다고 봐야 돼. 생긴 것만 아시아인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포 되기 바로 직전 같아. 그러니까 수준은 비슷한데 내 거는 아닌 거 있잖아요. 남의 거 빌려 쓰는 느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업체에서 어른들을 영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사내 영어 교육을 거의 막 5년, 10년, 15년씩 들은 사람이야. 근데 실력이 전혀 안 늘어. 안 돼.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걸 재능 없는 사람이 그거 조금 한다고 되냐? 절대 안 돼요. 안 돼. 보통 이제 화상회의 같은 거 하거든요. 영어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찰떡지게 이렇게 내가 그 앞에 있는 원어민을 설득시킬 정도로 그런 말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통역사, 영어 전문가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해야 할 일이지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서 영어 배우는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예요. 저는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20년 영어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쓸데없이 투자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 분야.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갖다 쓰면 될 거 가지고 왜 쓸데없이 다 그렇게 영어 교육을 시켜? 안 그래요? 우리 영어 강사들도 지금 너무 많단 말이야. 통역사들도 지금 너무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질 않아. 많이 써야 1년, 2년 쓰고 다 잘라버리고 아니면은 뭐 몇 개월 쓰다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니 이런 사람을 갖다 쓰면 될 거 가지고 안 쓰고 자기네 기업체에 직원들 막 그렇게 죽으라고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야. 되지도 않을 놈의 것. 저는 이거 정말 낭비라고 생각해요. 낭비.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사를 지금 때려쳤는데 다 때려쳤어요.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 질려가지고. 가르치는 건 좋았는데 내가 이놈의 이 바닥이 이제 지겨워서 안 하거든요. 정말 내가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김밥이 1,00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얼마야 김밥? 기본 3,500원에서 시작하더라. 이거는 그 김밥집마다 조금씩 틀려. 2,000원에 시작하는 데도 있어. 3,500원에서 비싸면 막 6, 7,000원까지 해. 근데 지금 강사료가 내가 이거 얘기 정말 한다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료가 그 약 20년 전에
1시간에 4만 원이었어. 4만 원.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 김밥도 350% 이상 올랐는데 지금도 4만 원이야. 지금도 4만 원. 나는 포기했어. 나는 이제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죽으란 얘기거든요. 싫다 그거야. 차라리 내가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 가르치지. 이런 거 싫어. 아이고 참말. 게다가 그 기업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또 몰라. 직접 고용 안 하고 이게 맹박이 때 이명박이 때 맹박이 때 시작된 건데 중간에 에이전시가 껴요. 내가 끼고 나. 그럼 이것들이 기업체에서 받은 다음에 50에서 80%를 다 먹어.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지들은 나랑 기업 연결해 준 것밖에 없으면서 다 떼가. 개인 플레이 시켜놓고. 아니 지들이 처음 연결해 줄 때는 내가 떼가는 걸 이해를 해. 그런데 왜 매달 끝날 때까지 계속 떼가. 그리고 도움도 안 되게 계속 간섭만 해요. 정말 다 썩어 망해야 할 기업체들이야 이 에이전시들은. 이 기업체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4대 보험 된 적도 없고 나는. 난 맨날 개인 사업자야. 개인 사업자. 얘한테도 나는 개인 사업자. 얘한테도 나는 개인 사업자. 얘는 나 책임질 필요 없고. 얘도 나 책임 안 지고. 그냥 뭐 일용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일용직이란 말은 제가 아빠한테 들은 얘기야.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 일용직 주제. 아 그게 머릿속에 옛날에 칩처럼 꽉 박혀가지고 잊혀지질 않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극복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싶지 않다. 꼭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사회 구조가 너무 싫어요. 사람이 김밥 가격도 올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기업들도 에이전시도 니네가 양심이 있으면 강사들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 못된 것들아. 기업이나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니들 말이야. 정규직도 뽑지도 않고 만약에 기업 계약직으로 뽑으면 2년 쓰고 다 잘라버리고. 니들 에이전시도 내가 버는 거 딱 한 번만 떼가면 되지. 계속 개인 플레이 시켜놓고 매달 다 떼가고 간섭만 하고. 저는 돈을 떠나서 이 사회 구조, 이 구조가 싫어서 더 이상 강사를 하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안 해. 그래서 아까워요. 내가 영어를 이렇게 영어를 잘 했는데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몇 억씩 든 사람은 아깝겠지. 근데 저는 뭐 돈을 그렇게 들인 게 없으니까 아깝지는 않은데 그냥 재능이 좀 아까워요. 이걸 좀 좋은 데다 쓰고 싶어요. 어쨌든 영어 조기 교육 하다가 내 신세 한탄까지 나왔네요. 재밌었나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애들 영어 교육에. 지가 필요해서 하면 6개월에서 1년만 하면은 끝나. 돈도 들일 필요도 없고 10년에서 15년 할 거 지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면 1년 만에 끝난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버드 언어교육과에서도 리서치가 된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영어 익히는 게 되게 느려요. 성인이 오히려 빨라. 초딩이 꼴찌예요. 꼴찌. 오히려 성인. 약 30 성인. 20, 30대가 2위. 그 다음에 외국어를 익히기 제일 좋은 게 뭐다? 10대가 1위. 외국어를 익히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1위, 2위, 3위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애가 재능이 없어가지고 하기 싫어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안 한다? 그럼 내비둬. 20대 때 해도 충분해. 20살 때 해도 충분해. 지가 머리가 꿰가지고 생각이 있어서 할 때 충분하니까 2년만 하면은 영어 회하고 뭐고 독해 다 할 수 있어. 문법도 몇 개월이면 다 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영어 교육에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나 모아두세요. 그리고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 유튜브 봐봐. 외국에 안 가도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너무 자연스러운 영어 익힐 수 있고. 아니 그리고 교재 살 필요 있어? 구글만 쳐보면은 모든 책 교재가 다 공짜인데. 야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는 책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책이 없어서 그 재미 떼가리도 없는 거 교과서 거지 같은 거 그거 막 몇천 번씩 달달달달 외웠는데 요즘에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공짜로. 내가 그때 그런 교재가 있었으면 인터넷 되고 그랬으면 진짜 하늘을 날아갔다. 20살쯤에 외국 안 가도. 근데 저는 좀 그게 느렸죠. 자료가 없으니까. 환경이 안 받쳐줬으니까. 어쨌든 영어 교육에 더 이상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후 자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이 길어졌네요.
바이.